네, 안녕하세요. 네, 토가연 랜덤입니다. 직관적설 그 네 번째 시간. 네, 금일 주제는 땅 투자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네,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한테 상담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가장 많은 거는 이제 1억 이하 이제 소자본을 가지고 계신. 근데 돈으로 따진다면 정말 뭐 5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돈도 너무나 모으기 힘들고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소중하고 피 같은 돈이죠. 저도 없을 때는 진짜 100원 한 장 아쉬울 때가 많은데 그렇게 소중한 돈인데 피 같은 돈이고 네 진짜 새끼들 키워야 되는 돈인데 그 자금을 가지고 토지 투자에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자금이 있어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현실적인 조언을 먼저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라든가 다른 지상물 쪽은 뭐 전세를 끼고 산다든가 해서 뭐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는 갭 투자 활용 방안이 있지만 사실 땅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접근성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토지보다는 건물로 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먼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네 3천만 원 좋은 땅 얼마든지 있고요. 5천만 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작년인가요? 시중에 보면은 뭐 1,000원짜리 땅 투자라는 제목도 있었어요. 한국의 1,000원짜리 땅 부자들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뭐 유명하신 이제 분이 쓰신 책인데 그 내용은 그 제목처럼 그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이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과연 그 내용처럼 접근을 하기는 대단히 좀 어려울 거예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2, 3억짜리 땅을 사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짜리를 10개를 사서 전국에 10군데를 묻어 놓는 거다. 그 중에서 하나만 터져도 나머지를 다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 수익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 방법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주식으로 따지면은 정말 이제 막 신생 기업, 스타트업 기업 10군데다가 여기저기 씨앗을 뿌려 놓는 거죠. 그쵸? 그 중에 하나만 뭐 알리바바처럼 하나 대박이 나길 기대하는 건데 저 랜덤은 그런 투자는 안 합니다. 관심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한 50대 이상, 40대 중반 이상이라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 한번 드릴게요. 1억 이하 투자금을 가지고 땅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 1억이 이하, 뭐 7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피 같은 돈을 투자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땅 투자하려는 지역은 어떤 개발지에서 관심을 가지실 게 분명해요. 아주 핫한 지역, 평택, 여주, 원주, 춘천, 당진, 그쵸? 이런 식으로 뭐 제주도까지도 이런 식으로 개발지, 소위 개발지, 개발 호재가 존재하는 곳에 관심을 갖고 그런 지역에서 뭐 내 동창이, 지인 누군가가 수익을 봤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셔서 관심을 가지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발지에서 1억 이하에 있는 땅들은요 여러분들까지 소개를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고 이제 현지에 공인중개사 파트너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일종의 제가 그분들한테는 스폰서예요. 큰 고객이죠. 왜냐? 저 하나만 잡으면 제 뒤에는 매수자들, 손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한테 되게 잘하시죠.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분들한테는 한 명이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당진 합덕의 공인중개사분이다. 그분한테는 서울 쪽에 돈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일종의 뭐 스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뭐 쩐주들이라는 표현도 쓰죠. 다 몇 명씩은 있어요. 뭐 쩐주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자기 가까운 지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그렇게 좋은 땅이면 너한테 소개를 왜 하겠어? 뭐 땡빛 달러벳을 내서라도 본인이 사지. 네, 그거 사실입니다. 정말 맞아요.
공인중개사는 자기 거래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 땅. 네. 근데 다 합니다. 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명의를 자기 방법으로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정말 좋은 물건은 아름아름 지인 통하고 정말 VVIP 고객한테 먼저 가요. 근데 더군다나 그러한 물건들도 심지어 아무리 못해도 한 3억 이상 이런 경우가 태반인데 1억 이하의 단필지로서 개발지 핵심 영향권에 있다? 네. 거의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물건이 간다라는 것은 네, 의심을 먼저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의심. 제가 왜 의심이라는 단어를 강하게 쓰냐면 개발지라는 단어가 붙기 전에는 그 지역이 들끓기 전에는 공인중개사 개업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고 땅 보러 이렇게 다니면서 작업하는 이제 똠방이라고 그러는데 뭐 낙가마들도 있을 것이고 똠방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 블로그나 인터넷 같은 데서도 기획부동산 애들도 그런 데는 뭐 지역 분석도 안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지라는 단어가 붙고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고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서 들었던 지역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소액인데 괜찮다고 1억 이하로 나한테 온다. 의심부터 하고요. 거의 90% 이상은 투자를 하면 본전도 찾기 어려운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토지 투자 세계에 들어왔을 때 초반에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자금이 상당히 물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분으로 여기저기 투자해 놓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1억 이하 자금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꼭 개발지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개발지만 고집을 하다가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개발지에서도 핵심 영향권이 있는 핵심 개발지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멀어질수록 이제 준 개발지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1억 이하에 계신 분들이 단필지로서 투자를 하실 때는 개발지가 아닌 곳 그런 데서 좋은 구성 요소를 가진 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지든 개발지가 아닌 곳이든 여러분들이 대출을 활용하실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도 이제 분석 하나 의뢰해드린 분이 한 2억 가까이 땅을 사셨는데 2억 전액을 그것도 이자까지 100%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것도 가정법 논리에 의존하는 땅을. 무슨 뜻이냐면 가정법 논리에 의존한다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그러니까 주변에 땅 소개하는 사람이 그런 거죠. 야 여기가 이렇게 개발되면은 이 땅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거꾸로 개발이 안 되면 이 땅 폭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 긍정적인 기대감 가정법 논리 개발이 되면 여기는 뒤집어져서 대박 나는 거야. 네 여기에 100% 대출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항상 아무리 좋은 땅도요 30% 미만으로 대출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1금융권에서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서는 땅에서 토지담보대출 안 해줍니다. 항상 그 지역의 농협이나 축협, 신협 이런 데서 이율은 좀 높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좀 높지만 한 4%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한 4%에서 4.5% 정도. 그렇더라도 30% 미만으로 대출은 활용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임대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임대료가 뭐 단돈 얼마라도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라도 나올 때는 이제 이자 대비 임대료 감안을 좀 하셔야 되겠죠. 이해가 좀 되시죠? 공동투자를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1억 이하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실질적으로 단필지 투자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지분 투자, 공동 투자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단필지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땅을 개발지에서 아니면 개발 호재가 없는 곳에서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만 왜냐? 개발 호재가 없는 곳에서도요. 그런 데가 보통 이제 시골 동네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될 텐데 땅 평수가 큽니다. 평당 30만 원짜리 하더라도 1000평만 돼도 3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분할 전략을 갖춰서 분할을 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1억 이하의 자금을 가지고는 좋은 땅을 잡기는 시골 쪽에서도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언급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좀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요. 공동투자 방법을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서두에 지분투자 방법, 지분투자 단어를 언급을 했었잖아요. 즉, 단필지에 혼자 투자하는 것과 아니면은 여러 명이 땅 하나에 공동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거죠. 그걸 이제 공동투자인데, 공동투자 방법은 대부분은 좀 말리는 편이에요. 네. 뭐든지 형제 부모 간에도 공동 투자는 뭐 공동 투자든 공동 사업이든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 공동 투자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공동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단 전제가 있어요. 왜 공동 투자가 그러냐면 어떠한 리더가 없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획부동산이나 법인부동산 영업사원들에 의해서 떼거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중심이 되는 리더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저희 토가연처럼 이렇게 일종의 저 랜동을 중심으로 뭉쳐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일종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투자 협약서 공증까지 받아놓고 어떻게 할 시에는 몇 년 후에 팔게 되며 중간에 나갈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공증을 받아 놓고서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건데 1억 이하의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토지 투자를 제대로 하시려면 정말 괜찮은 개발지에서 땅은 요즘은 거의 다 한 5억 이상, 10억 가까이 되는 땅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개발지라는 타이틀이 있다는 얘기는 과거 이미 수년 전부터 1차적으로 어떤 투자 세력이든 투기 세력이든 한번 훑고 지나갔고 2차, 3차 타이밍이 그 다음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땅은 올랐던 지역이 또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개발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그 중에서 괜찮은 땅들은 거의 다 5억대, 10억대이기 때문에 공동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단 조건이 리더가 있어야 되며 그 리더를 중심으로 운치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 땅이나 공동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 땅이나. 즉 철저한 분석 하에요. 오히려 단필지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더 돌다리도 한 훨씬 더 많이 두드리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면서 철저하게 투자 가치 평가를 하면서 최상위 선두 그룹에 있는 구성 요소의 땅만을 잡아오셔야 돼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가격이 시세로도 사면 안 되고요. 시세보다 그 이하에 있는 땅. 네. 물론 대부분의 땅들은 다 시세에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급매로 내놓는 땅 주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오히려 뭐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지상물 쪽은 그런 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땅에서는 급매, 즉 시세 이하로 왕창 싸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단 면적이 굉장히 클 때는 또 그럴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면 또 투자 금액 사이즈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맞은 사이즈에서 땅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 용도적부터 뭐 개발행위 가능성 여부까지 반드시 또 분할 전략까지 네 그러면서 입지 분석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했을 때 최상위 선두그룹에 있는 A급 토지 특 A급 토지일 경우에만 공동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네 비록 나 말고도 투자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10명이나 더 있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투자 협약을 맺어서 공증까지 받아놔서 네, 그거는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 혼자 10억짜리 내가 진짜 7천만 원 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다 같이 해서 10억짜리를 내가 땅 주인이 한번 돼보는 거죠. 네, 그런 땅들은 아무 땅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최상위 특 A급 구성 요소를 가진 땅들만 되도록이면 가격까지도 시세보다 많이 밑에 있는 땅을 잡아서 분할을 해서 시세에 팔아도 넘길 수가 있겠죠. 공동 투자를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해도 어느 정도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토가연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투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아, 이 얘기 하나 빼먹고 갈 뻔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건데 1억 이하 투자자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주변 지인분들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거 이 정도 자금 가지고 뭐 역세권에 투자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지 방식이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꺼내는데요. 네. 설사 환지 방식이 되더라도요.
네, 여러분들이 1억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보시기란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이거는 그때 가봐서 어떤 환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최종적으로 간보율부터 권리 면적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 봐야지만 아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1억 이하로 여러분들이 안내받는 그런 땅들에 뭐 5천만 원, 3천만 원 지분으로 투자해놔서 거기가 무슨 상업 부지로서 용도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네, 디테일한 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럴 거면 본인이 투자해야죠. 2천만 원, 3천만 원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꼭 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요즘 하도 사람들이 역세권 개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진출해 있는 법인 기획부동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더 궁금하신 것은 저희 토가연 카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자료들 보시면서 네,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